네, 안녕하세요. 차영고 3학년 친구들 여러분. 사실 저희가 미니 테스트 1회분만 영어권 문화를 선택한 친구들에 한해서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림 문자도 드렸는데, 사실 개학이 2주간 또 연기가 되다 보니까 또 학습 공백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었어요, 어젯밤에. 그리고 듣는 친구들 한 3분 정도가 굉장히 리뷰를 잘 해주시는데, 그 친구들의 걱정 또한 역시 그 남은 또 2주간의 시간을 어떡하냐라고 하는 우려,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학교 나와서 미니 테스트 2회, 영어 독해 연습 미니 테스트 2회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우선은 최대한 촬영을 해서 또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어법을 어려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 역시도 제가 그 최대한 시간을 내서 뭐 하나 두 개라도 한 그 영상에 좀 어법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어권 문화를 듣는 친구들에게 국한되지가 않고 그냥 수능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3학년 전체 친구들이 함께 듣고 학습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건강하게 공부하면서 4월 6일에 만나는 걸로 하죠. 오늘은 미니 테스트 2회분을 할 건데요. 17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 2번은 글의 목적과 이제 심경 분위기이기 때문에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한 번을 바로 보면요. 첫 번째 줄에 이제 우선 밑줄을 치면 되겠는데, 글의 요지죠. There are times when even the best leaders lose their emotional balance. 여기 밑줄 치면 사실은 이 글은 끝난 거예요. 더 읽을 필요는 없는데, 자,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여기에 있는 이제 when은 이제 이 시간대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때가 어떤 때냐면 even the best leader,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지도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감정적인 밸런스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져온다고 했는데, 여기 with it이라고 요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brings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가져오다, 수반하다 이런 건데, 같은 뜻의 단어로는 accompany라든가 convey 또는 fetch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건 결국에 뭐를 함께 하게 되어 있냐면 responsibility,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in times of serious adversity, 역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심각한 역경에 대해 만나면, 역경을 겪게 되면은 이 책임감이라는 것도 다시 뭐를 가져오게 되느냐? 감정적인 confusion, 어떤 혼란이라든가 strain을 가져오게 된다고 했는데요. strai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긴장이라는 명사형으로 썼지만, 이게 이제 동사를 쓸 때는 무엇을 팽팽하게 하다 또는 잡아당기다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한다고 뭔가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뜻의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마지막 문장을 한 번만 더 챙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만 더 읽어볼게요. 마지막 문장도 밑줄을 쳐보세요. The point is that every leader has their emotional limits and there is no shame in exceeding them.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라고 아예 그냥 주제 문장을 말해버리죠. 그렇죠? 주제 문장을 말해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리더들은 그들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거기에 그거 뭐라고? 죄송합니다. 그것을 초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미트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뭐 부끄러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모셔널 리밋이 넘어가는 거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들 한다 이겁니다. 책임감에 뒤따르는 감정적 한계.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단어 2개만 더 챙기도록 할게요. 그 지문 아래에 보시면은 별표된 단어가 있는데, 두 번째 단어 보시면 cumulative이라고 해서 cumulative, 누적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collective라든가 아니면 accumulative, 이건 이제 제가 편집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단어가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equanime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평정, 침착이라는 단어인데, 같은 뜻의 단어로는 composure, serenity, tranquility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평정, 고요함 이럴 때 많이 쓰는 serenity라든가 tranquility는 어떤 고요함을 표현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고, 이런 단어들은 글의
뭐 분위기, 심경 이럴 때도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같이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4번으로 갈게요. 4번 글은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주제를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이 될 때 저희 아이도 이제 뭐 유튜브를 너무나 사랑하고 넷플릭스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저는 보여주는 편인데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미디어의 환경, 그러니까 TV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아예 막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구분을 보여주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it's tempting to believe. 자, 뭐뭐 하고 싶게 돼요. 뭐 이런 말이겠죠. 유혹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대디아르라고 이제 생각하게끔 돼요. 이거죠. 자, we can trust a media with our kids. trust 동사에 A with B가 나오면 그러니까 신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A에게 B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로 하여금 이 매체, 그들이 보는 뭐 만화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에 아예 맡길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신뢰한다라고 믿고자 한다라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첫 번째 대시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제 믿고자 하냐면 we don't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각별한 주의를 줄 필요는 없다라고 믿고자 한다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자 하지 않냐? 자, what이나 how는 다 명사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to라고 하는 전치사의 명사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무비라든가 TV쇼라든가 이것이 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죠?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 어떤 영화고 어떤 TV쇼냐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끌지 않는다 하고, 두 번째 또 what computer games they are playing. 그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또는 they are surfing on the internet. 그러니까 인터넷에 어느 곳을 서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안 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더 쉬워요 라고 말을 했네요. 그죠? 가주어 진주어가 들어가서 to 이해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디아라고 믿는 게 더 쉽습니다. We can trust media. 그냥 매체를 믿으면 된다. 너무나 홍수라는 표현도 너무나 이제 클리셰죠, 진짜 틀에 박힌 표현인데, 너무나 많은 그 아동용 매체가 됐든 그냥 유튜브가 됐든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도 하루에 몇 분 또는 몇 시간씩 보게 되는 그 매체들 그냥 믿는다는 겁니다. 그냥 아이들 보기에도 좋겠지라고 생각하기가 더 쉽다. 결국에 자, 요 문장 밑줄을 쳐볼게요. We are only adding more work and more worry to our lives. 어디까지 보시냐면은 사실 여기까지 다 밑줄을 치시면 돼요. 밑줄을 쳐보시면,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노력이라든가 걱정거리를 우리의 삶에 더하는 거다 하고 조건을 뒤에 붙였죠.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면 대디아라고 인정할 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할 필요가 있다? 여기 보시면 as를 빼고 우선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원급 비교가 나올 때 as를 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제 어법 문제 할 때도 비슷하거든요. 자, 뭐 할 필요가 있냐 했을 때 요렇게 동사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밑에 별표를 쳐 있는 게 이제 wary of라고 해서 이제 무엇을 조심하는 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wary라고 하는 형용사가 carefully라든가 watchfully라든가 prudent, 신중한, 또는 attentive, 주의 깊은 이러한 뜻의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be wary of 한다는 것은 be careful of, 그러니까 조심한다라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미디어를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을 하는 거고, 그럼 무엇만큼이나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 어텐션 해야 되냐 이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비동사하고 오브가 바로 나오죠. 여기 이제 wary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어떤 낯선 사람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만큼이나 이런 얘기죠. 누구에게? 길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누군가 접근을 해. 낯선 사람이에요. 굉장히 조심하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뭐 누가 아이스크림 사준다면 절대 가지마. 그게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아저씨든 언니든 절대 가지마. 이런 얘기 자꾸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신경 쓰는데 그거만큼이나 뭐 해라? 미디어에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주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적으로 many parents
are in a state of immediate denial. 자, 이렇게 신경 쓰는데 어떤 많은 부모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미디어를 부정하는 그 상태에 놓여지거나 반면에 다른 부모들은 뭐를 느끼냐면 feel overwhelmed 느낀다는 거는 압도됨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도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뜻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은요, 아예 그냥 미디어를 그냥 끊어버린다는 거죠. 아, 보지 마, 절대 안 돼, 이렇게 나가는데 또 어떤 부모들은 너무나 압도됨을 느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helpless 되게 됩니다. feel helpless 되게 됩니다. 그냥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그냥 둔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은 거 봐.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막 누르거든요. 저희 아이도 유튜브를 처음 보여주면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뽀로로 같은 걸 보다가 그 다음에 헤이진이라든가 뭐 엘리가 간다든가 굉장히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가 유익하기도 한데 어쩔 때는요 너무 과장되게 표현할 때가 있어서 제가 좀 막을 때가 많거든요. 네. 여기서는 아예 부정해라 아니면 방임해라 이 글의 주제가 아닌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밑줄을 2개 쳐놨는데 주제 문장에서 여기 밑줄을 치면 되고 지금 여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need to와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에 제가 다시 색깔을 좀 다르게 했어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장하는 글이잖아요. 주장하는 바가 뭔지 알아보자는 글일 때에 조동사 need to가 나오거나 should가 나오면 사실 그 문장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게 결국 강한 어조로 말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주장이 담겨있다는 거고요. 자,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는 need to 뭐뭐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as 잠깐 뺄게요. 빼고 need to take much responsibility 더 많은 책임감을 아이들의 어떤 미디어 소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보느냐 매체에 어떤 내용을 보느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뭐만큼이나 책임을 갖게 되냐면 여기서 누가 나타내는 동사는 take a responsibility가 되겠죠. 그들의 어떤 수행 능력, 학교에서의 능력 또는 그 physical well-being,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느냐 아니면 학교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우리는 많은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만큼이나 아이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대해서도 responsibility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what our kids eat 아이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역시 should가 나오죠. 우리는 역시 걱정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요? What our kids are watching 무엇을 보는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질 필요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하는 것은 글의 주장이 나타날 때, 글쓴이의 주장이 나타날 때 need to라든가 should라든가 라는 조동사를 잘 활용하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답은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3번이 되겠죠. 자, 5번으로 갈 건데 지금 5번이 나오자 바로 6번으로 또 종이치네요. 아마 2분 뒤에 다시 종이치겠죠? 5번은 아예 지우십시오. 5번은 아예 지우시고 거들떠도 보지 마시고 절대로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아메리칸 디자이너들이 제페니스 컬처를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시국에 거슬리는 말이죠. 여러분 그냥 지우셔도 됩니다. 절대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네. 일본하고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우리는 점점 불매운동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는 지문이 변형돼서 나올 거다?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가당치도 않다. 6번인데 오늘은 사실 이 지문만 기억하셔도 돼요. 별도 제가 2개를 쳐놨고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또 인문계 친구들은 논술의 주제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글이 좀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별을 2개를 줬고 특히나 이런 글은 빈칸으로 내기 상당히 좋습니다. 빈칸으로 내기 상당히 좋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세요. 어디를 빈칸으로 하면 굉장히 예쁠까? 이런 걸 공부하는 것도 빈칸을 잘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6번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모든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있기 마련인데 동사를 찾았단 말이죠. 동사를 찾았는데
그럼 주어를 봐야 되는데 앞에 있는 녀석이 among the powers of govern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전치사의 명사 구, 전명구라고 부르죠. 이거는 우리가 부사 덩어리라고 하거든요. 부사 구라고 하면 부사 덩어리라고 하는데요. 동치네요. 저는 몇 년째 궁금한 게 왜 시작종이 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끝났다 싶으면 한 번 더 치는. 자, 정부의 어떤 권한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사구가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요, 지금 주어 동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meting out punishment가 되고 동사는 is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권한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meet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meet 1번이 있고 사전을 보시면 meet 2번이 있는데 meet 1번은 여기서는 이제 meet out에서 무엇을 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동사의 뜻이 어떤 상이나 벌 같은 것을 배분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배분하다. 뭐 또는 할당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똑같은 말이죠. 할당하다. 이게 이제 명사로 쓰이면 계측, 계량 이런 말이고, 난 미트 2번 아예 새로운 단어, 아예 다른 단어인데 이럴 때 이제 명사로 경계표, 뭐 경계 한계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처벌을 가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다 이겁니다. 형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Writers such as 몽테스큐의 체사르 베카리아, 제가 제대로 읽었나 모르겠네요. 체사르 베카리아, The American Founders Thought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주어가 지금 이러한 글 쓴 사람과 미국의 어떤 건국에 기여한 사람들, 건국한 사람들 이런 말인데, 이게 여기서 제가 지금 밑줄을 쳐놨잖아요. 이게 지금 배경 지식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몽테스큐에라고 하면 이제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인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삼권 분립을 처음으로 제창했다라는 겁니다. 삼권 분립 아시죠? 입법, 사법, 행정부를 나눠가지고 서로 균형 있게 견제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걸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몽테스큐에가 지금 나온 거고, 사실 이분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배경 지식을 알아두셔야 할 분은 이분입니다. 이제 이탈리아의 법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저도 공부하니까 근대 형법의 기초를 마련하셨다고 하네요. 이분이 이제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당성을 처음으로 이제 주장하셨다고 하고, 거기로부터 지금까지 사형제도에 대한 어떤 그 찬반의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결국 사형이라고 하는 어떤 잔인한 형벌이죠. 거기에 대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사레 베카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지금 afresh가 나왔는데 얘는 부사예요. 부사. 원래 fresh라고 하는 형용사는 신선한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으면 new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새로운 건데 어가 붙으면 이게 이제 부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새롭게라는 뜻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생각하기를 뭐에 대해 생각했냐면 think about the government license. 정부의 어떤 뭐라고 해요? 자격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정부의 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시민의 해를 입힐 수 있는 자격. 자, 볼게요. 노란색 부분은 밑줄 치시면 되겠어요. Criminal punishment이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
누가 뭐 강도짓을 했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건데 그들이 주장하기에 이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자, not A but B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 해석을 하면 mandate to implement cosmic justice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어렵죠? 근데 알아야 될 단어들이긴 합니다. mandate도 꼭 알아야 됩니다. mandate는 이제 권한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권한, authority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바꿔서. 그 다음에 implement라고 하는 동사는 시행하다, 수행하다, 실행하다 이 정도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carry out이라든가 perform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implement justice와 같이 쓸 수 있는 게 execu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xecute, cosmic justice. 그러니까 어떤 정의를 시행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cosmic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얘는 보편적 정의라고 해서요. universal이라든가 뭐 general 정도의 단어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 외워야 됩니다. mandate, implement, cosmic. 제가 적어드리는 동의어까지 다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아니래요.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정의를 시행하는, 보편적 정의를 수행하는 어떤 권한이라 볼 수가 없고, 그럼 형사처벌은 무엇이냐? 이 글의 주제. part of incentive structure일 뿐이다. 인센티브라는 게 이제 장려금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장려금은 뭐냐면 우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향상시킬 수 있잖아요. 비슷한 건데 여기서 이제 유인 구조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인한다는 게 뭐냐면 동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동기 또는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 다시 말해서 이거 자체가 스티뮬러스가 되는 건데 자극이죠. 자극을 주는 구조다. 그것의 일부일 뿐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시 discourage, antisocial act.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에 discourage 시킨다는 거. encourage 하는 것은 장려하는 거고 discourage는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좀 단념을 시키는 거죠. 반사회적 행동을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어떤 유인 구조의 일부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이라고 처벌법을 만들면서 이것이 이 벌을 보고 처벌을 보고 사람들이 저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단념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거 뭐 없이 without causing more suffering 더 많은 어떤 고통을 야기시키지 않고 무엇보다 그것이 예방할 수 있는 것보다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시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말하는 거겠죠. 형사처벌이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사회적 행동을 단념시키는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더 큰 어떤 죄를 치르지 않고 뭐 이 정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마지막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The reason the punishment should fit the crime. 지금 동사를 찾아보시면 여기에 있죠. 그러면 얘는 삽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죄에 꼭 들어맞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해놓고 다시 not A but B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balance some mystical scale of justice. 이건 이제 정의의 저울이죠. 뭔가 미스티컬, 신비롭게 보이는 신비로운 어떤 정의의 저울. 왜 우리가 사법이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저울 들고 있고 눈 가리고 칼 들고 이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동상을 보셨을 텐데 그런 저울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죄고 한쪽에 어떤 처벌을 내려서 그 무게를 맞추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ensure,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that 이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처벌이라는 것을 죄에 꼭 들어맞게 한다 이거죠. wrongdoer는 이제 범법자죠. 잘못 행위를 한 사람이다. 범법자가 멈추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이너한 크라임에서 멈추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면은 그 도둑질에 맞는 형벌을 주는 것이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여기서 처벌을 줘야지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는데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된 상태에서 그 목격자를 해한다던가 네, 그런 것을 못하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자, 무엇보다 escalating to a more harmful one. 그러니까 escalate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더 해로운 범죄까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올라가는 것? 그것을 막는 거라는 그것보다는 좀 더 마이너한 크라임에서 멈추게끔 하는 것이 이유가 된다. 처벌의 이유가 된다. 자, 마지막 부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밑줄 치시기 바라고요. 다 밑줄 쳐도 됩니다. 네, 다 밑줄 쳐도 괜찮습니다. 자, 잔인한 형벌이 있어요. 가장 잔인한 형벌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형입니다. 사형제도 같은 그러한 잔인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부사 덩어리가 왔어요. 뭐뭐인지 아닌지죠. whether or not 없어도 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they are in some sense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면에서 이 정도의 뜻인데 어떤 의미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로는 얘들이 deserved 그럴 가치가 있어라는 얘기는 뭐 응당하다 이거. 아 얘는 그런 사형을 받아도 싸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쟤는 죽어 마땅해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있든 응당하든 응당하지 않든 간에 어쨌든 이러한 잔인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no more effective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볼게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at preventing harm 그러니까 해로움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자 이거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moderate and sure punishment. 여기서 sure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을 쓴 거거든요. sure의 비교급입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한 거죠. 자 온전하지만 moderate 그냥 적당하지만 온전하지만 그래도 좀 더 확실한 온건하지만 확실한 처벌보다 잔인한 형벌은 사실 그 해로움을 막는 데에 더 큰 범죄 같은 것이겠죠. 그것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럼 뭐가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온건하지만 더 확실한 처벌이 낫다라는 겁니다. 무작정 잔인한 처벌보다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보시면 they desensitize spectators. 그러니까 desensitize라는 게 이제 생리학 같은 데서 이제 민감성을 없애다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둔감하게 만드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는 겁니다. 뭐가? 잔인한 처벌이죠. 사형제도와 같은 잔인한 처벌은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두 번째 brutalize 흉악하게 좀 센 단어 썼네요. 흉악하게 만듭니다. 그 사회를. 근데 어떤 사회입니까? implements that 그것을 시행하는. 그럼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댐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얘죠. cruel punishment죠. 여기서 잘 나오는 어법 문제. 이걸 말씀드리면 아마 시험에 못 낼 수도 있는데 댐이냐 댐셀브즈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주어도 cruel punishment인데 여기서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얘가 분명히 cruel punishment거든요. 주어도 punishment고 얘도 punishment인데 댐을 쓰네. 댐셀브즈를 안 쓰고 요거는 수업 시간이나 다시 한번 제기되면서 나올 때 또는 어법 문제를 다룰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고민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직 수능에 제가 7년, 8년째 밀고 있는데 아직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언젠간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그 흉악한 범죄를, 잔인한 범죄를 시행하는 그런 사회를 흉악하게 만든다 이거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답은 5번이에요. 범죄 예방인데 무엇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느냐? 정부가 내리는 어떤 처벌, 적당한 처벌. 그러니까 appropriate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moderate but sure를 대신받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천천히. 우선 아까 나왔던
체사레 메카리아라고 하는 법학자가 그 저서, 제가 말씀드린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법은 살인을 방지하는데 존재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오히려 법이 살인을 허락하고 있다. 어떻게 모든 가치의 최고인 생명을 빼앗을 권한을 국가에 양도했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는 개개인의 욕망을 조용히 누그러뜨리는 조절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에서 사형과 같은 쓸모없는 잔혹성이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겠는가? 라고 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잔인한 형벌을 사형제도라고 보시면 이제 논술 문제로도 나올 법한 거죠. 이미 나왔겠죠. 그러니까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나눌 때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건 응당한 거야. deserved. 그럴 가치가 있어. 쟤는 받아도 싸. 라고 말하는 찬성의 입장이 있는데, 찬성의 입장에서 하는 주장은 뭡니까? 복수를 하는 것이 곧 정의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쟤도 죽어 마땅해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저렇게 행위를 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나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찬성 입장인데, 이 글은 반대 입장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학자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지금 글을 전개하는 것은 반대 입장인데요. 그럼 그냥 배경 지식으로 좀 넣어보죠. 왜 반대를 하는 게 맞느냐.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는 가장 고귀한 가치인데, 그것이 과연 국가가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느냐. 생명을 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오판의 문제가 지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잘못 판단해서 죽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은 무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살릴 방법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형을 반대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화의 목적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게 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만드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사형제도 자체가 그러면은 이 살인이라고 하는 그 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느냐, 없더라 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학자의 이름까지 얘기한다는 얘기는 사형제도와 같은 어떤 잔인한 범죄, 그러니까 처벌에 대해서 처벌의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를 이제 주제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상당히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두 번, 세 번 읽어서 완벽하게 학습하시고 뭐 구글링을 하시든가 네이버를 통해서 이 법학자들 또는 정치사상가들의 한번 그 내용 요약을 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더 풍성하게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미니 테스트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